안녕하십니까. 전국의 계리직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자, 2023년 뜨거운 감자 계리직 확정 공고가 드디어 떴습니다. 저희가 에듀피디에서 그 계리직 예정 공고라고 해가지고 채용 일정 관련해서 발표한 지 얼마 안 있어가지고 확정 공고가 떴어요. 또 채용 인원이라든지 내용이 조금 변경사항이 있어가지고 안내차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일단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계리직 374명을 채용을 하네요. 그죠? 전체적인 인원이고 시험 과목 변경도 좀 있습니다. 저 지금 보시는 페이지는 일정 가이드라는 페이지인데 여기에서 조금 일부 내용을 좀 다잡고 들어갈게요. 자, 요번에 원서 접수는 23년 3월 21일부터 24일까지고요. 그죠? 그리고 필기 시험일은 23년 6월 3일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 날 필기 시험을 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원서 접수 비용은 5,000원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냥 다 보시면 될 것 같아. 만 18세만 넘으시면 돼요. 자, 필기 시험 과목이 좀 바뀌죠. 이게 중요합니다. 자, 2023년 필기 시험 과목이 22년도인가 언제 제가 바뀌었다가 또 바뀌었어. 자, 일단은 23년도 지금 올해까지는 한국사, 우편상식, 금융상식, 컴퓨터 일반 4과목을 보게 되고 특히 한국사에서는 상용한자가 2문제 보기 때문에 20문제 중에 18문제는 한국사에서 2문제는 한자 문제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편상식은 통으로 20문제를 내고 금융상식도 통으로 20문제를 냅니다. 자, 그리고 4과목에 해당하는 컴퓨터 일반 기초영어 2문항에 해당하는 거죠. 요것도 예전에는 컴퓨터 일반에 이 기초영어를 안 넣었었잖아. 근데 요게 컴퓨터 일반에 들어가면서 18문제에 해당하는 컴퓨터 일반 문제와 2문제에 해당하는 기초영어 문항으로 바뀌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요게 좀 뜨거운 감자예요. 컴퓨터 일반이 계리직 같은 컴퓨터 일반 시험 문제가 없어요. 9급 공무원 중에 7급보다도 어려워. 계리직 컴퓨터 일반이 과거에는 어떻게 봤습니까? 한국사, 컴퓨터 일반, 우편 및 금융상식으로 3과목을 봤었단 말이야. 특히 이제 이 기초영어 2문제가 우편 및 금융상식에도 출제가 됐고 컴퓨터 일반을 통으로 20문제를 냈었는데 이 컴퓨터 일반이 그 많은 분들이 전산직 들어보셨죠? 전산직 시험 문제보다 훨씬 더 어렵다. 내가 9급 공무원 전산직을 한번 기출문제 풀어봤더니 이건 90점이 나오던데 이 계리직 기출문제 봤더니 내가 75점밖에 안 나오더라. 이런 사람들이 세고 셌어. 이게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우리가 우편 및 금융상식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초영어 포함해서 9문제 뭐 우편 뭐 9문제 금융 해가지고 문제 낼 만한 파트 자체가 일단 범위도 넓지도 않고 또 이제 난이도 자체를 굉장히 굵직굵직한 걸 내기 때문에 그 범위를 출제 포인트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한 달만 공부해도 우편 및 금융상식은 90점 이상 나온다라는 사람들이 세고 셌어. 과거에. 그리고 합격은 그럼 어디서 갈립니까? 한국사랑 컴퓨터 일반에서 난이도 조정을 한 거예요. 특히 이제 컴퓨터 일반은 굉장히 어렵게 냈었단 말이야.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가뜩이나 9급 공무원 원래 시험 과목이기 때문에 좀 약간 정형화돼 있어. 약간 범위가 넓지. 근데 컴퓨터 일반은 이거 계리직을 도전하는 분들이 연세도 좀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전공자도 아니고 이런 분들이 이제 준비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었는데 이게 지금 바뀌고 있어요. 23년 바뀌었고 24년 또 바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내용 관련해서 조금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요거는 너무 중요해가지고 강의 제일 끝에, 특강 제일 끝에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은 올해 시험이 중요하니까. 자, 올해 같은 경우는 원서 접수와 필기 시험을 아셨고 각 지역청별로, 우정청별로 구분해서 채용을 합니다. 서울지방우정청, 경인지방우정청, 뭐 강원, 뭐 전북, 쫙 있잖아, 그죠? 요 내용대로 한번 내용을 좀 보자는데 서울, 경기, 인천 분들이 시험 보는 서울지방우정청과 경인지방우정청, 특히 경인지방우정청이 인원수가 좀 괜찮죠. 특히 작년이 2022년도가 역대 최대 규모였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와 계리직 인원 이제 끝났다 완전 대폭 줄겠구나 너무 많이 뽑아가지고 했는데 올해도 나쁘지 않죠, 그죠? 예년 수준으로 봤을 때 꽤 괜찮게 뽑는 거야. 특히 경기도 분들은 일단 미리 축하를 드릴게요. 인원이 꽤 괜찮으니까. 자, 한번 내용을 보자면은 경인 최신청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면 총 145명에 91명에 해당하는 일반이 있고, 그죠? 15명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고 3명에 해당하는 저소득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구분해서 채용하는 거야. 그래서 경기 북부 25명, 이거 뭐 의정부, 양주, 동두천, 뭐 남양주라든지 경기도가 서울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잖아요. 요쪽에 해당하는 거를 따로 뽑겠다. 나중에 합격하고 나서 좀 북부 싫은데요 이러지 말고 아예 지원을 일로 하셔라. 요렇게 채용하는 겁니다. 그냥 이해되시죠? 그리고 파주, 가평, 여주, 덕적, 백령 이렇게 채용합니다. 백령은 또 인천에 있는 백령도 그쪽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내용을 쫙 보자니까 백령은 아마도 내가 알기로는 섬일 거야. 섬. 이해되시죠? 아, 그럼 선생님, 저는 경기도 수원 사는데요. 백령도 안 그래도 제가 평소에 살고 싶었던 곳인데 일로 시험 보면 안 되나요? 그럼 더 좋아. 여기가 합격이 엄청 쉽다고.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 자, 그럼 넘어가서 경인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강원도도 전체 11명 중에서 8명에 해당하는 일반, 1명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고 2명에 해당하는 태백 정선에 해당하는 지역 구분으로 이렇게 채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나중에 이제 합격하고 나서 전 태백에 못 가는데요 이러지 말고 아예 태백이나 정선 쪽으로 근무하러 올 사람을 보겠다 이거야. 그러다 보니까 약간 외진 지역이 좀 많지. 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 그 여수, 신안, 또 울릉도도 있네요. 그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욕지도에 해당하는 내용도 있고 제주도야 뭐 제주도지 뭐. 그죠? 자, 한번 봅니다. 자, 일단 공고문을 조금 자세히 한번 뜯어볼게요. 공고문을 들어가 보니까 여기 있는 복잡한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게 그 일정 가이드고 자,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시험 과목 설명드렸고 자, 모집 단위에 대한 구분을 한번 볼게요. 여기 보니까 선생님 경인지방운전청에서는 경기 북부권이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시, 남양주, 연천군까지 포함해서 25등 안에 들면은 합격이 되는 거고 그죠? 최종. 그리고 여기 보니까 백령은 2명을 채용합니다. 그럼 여기는 2등 안에 들어야 되고 이건 25등 안에 들어야 되고 이쪽으로 지원했으면 91명이니까 91등 안에 들면 합격되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가 제일 쉽고요. 여기가 그 다음에 어렵고요. 요게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다고. 근데 뚜껑을 열어보면 전혀 정반대예요. 물론 이게 100% 맞지는 않는데 그건 좀 이따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고 자, 이런 식으로 지역 구분을 해서 뽑는구나 까지만 머릿속에 두자고요. 자, 쭉 내려와 가지고 자, 이렇게 뽑는 걸 알았는데 요게 희한한 내용이 보입니다. 자, 요거 도서 지역별 이동 기간이라고 있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원해서 합격하게 되면 어떻게 와야 되냐면 자, 딱 보니까 선생님 덕정면은 덕적 우체국에서 근무하게 되는데 요거는 인천항 연안 여객 터미널에서 선편으로 배 타고 1시간 걸립니다. 출퇴근하는 게 녹록하지는 않겠지. 자, 백령 우체국의 지역 우체국은 백령, 대청, 백령, 소청 우체국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다 배 타고 3시간 40분, 3시간 30분, 3시간 걸립니다. 라고 나와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지원자들이 많겠어? 별로 없겠지. 경쟁률이 굉장히 낮을 거라고요. 심한 경우에는 합격자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2022년도에도 그랬어. 그죠? 예전에는 계리직은 선생님 계리직은 2년에 한 번씩 뽑는 겁니다. 요게 이제 수험가에 지대했거든요. 카페도 수험가도 뭐 아니면은 뭐 수험 전문가도 전부 다 계리직은 2년 주기로 뽑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에듀피디에서 계리직을 1회부터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강의한 곳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에듀피디도 2년에 한 번 뽑습니다. 이렇게 했던 것이 이제 판도가 바뀌었죠. 계리직은 이제 거의 매해 채용하는 걸로 조금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2022년도 때 역대 최대 인원을 채용했기 때문에 당분간 채용이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에듀피디는 어떻게 했어요? 2023년도에도 채용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도 채용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지금은 계리직 2년 주기로 채용합니다 라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뭐 어찌됐건 요거는 이제 예측인 거고 실질적으로 2023년도에는 그래서 연년 채용을 했고 2024년도도 그럴 것 같긴 해. 자, 한번 내용을 봅니다. 선택형 필기 시험으로 백문항, 과목당 백문항을 보고 사지선다형으로 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전체 4과목에 대한 100점 만점에 백문항이 아니구나. 100점 만점에 사지선다 20문항이기 때문에 한 문항당 5점 문제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4과목이기 때문에 80분 줄 거야. 그죠? 과목당 1분꼴로 문제를 푸셔야 되고 응시 조건에 해당하는 거는 별다른 건 없어요.
만 18세는 넘어야 됩니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되고 학력 및 경력 제한 없습니다. 거주지 제한은 있어요. 자, 쭉 내려가서 자, 군복무 나고 여기 있습니다. 거주지 제한. 2023년 2월 28일 공고가 나온 시점부터 해서 뭐 어떤 공무원들은 거기에 3년 이상 과거에 살았으면 이게 계리직은 이거야 이거. 계리직은 그냥 이걸로 생각하면 돼. 자, 내가 선생님 서울지방우정청 시험 보려고 그러는데 2023년 2월 28일 하루 뒤에 3월 1일 날 제가 서울로 이사 갔는데요. 원래 저는 부산 사람이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자, 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면 서울 볼 수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거주하면 경기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서울도 응시하고 경기도도 응시하면 그건 안 돼. 한 군데만 응시하는 거예요. 자, 됐고 쭉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응시원서 접수 기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3년 3월 21일부터 3월 24일까지고 필기 시험은 6월 3일 날 시험 봅니다. 그리고 한 2주 정도 전에 5월 15일 날 시험 장소가 발표가 돼요. 자기 수험 번호에 맞는 나는 어디로 가면 되는구나. 나는 의정부에서 시험 보내. 나는 서울에서 시험 보내. 이게 이제 구분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합격자는 7월 11일 날 필기 합격자가 발표가 되고 그 다음에 추후 면접을 8월 12일 날 본 다음에 8월 18일 날 면접 합격자가 발표가 됩니다. 원서 접수는 인터넷 원서 접수로 나오는데 여기 보면 우정사업본부 코리아 포스트죠. .go.kr와 우정인재개발원 및 각 지방우정청 홈페이지 내에 있는 어쩌저쩌고 공개경쟁 채용시험 바로가기를 통해서 이동할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접수비용은 5,000원입니다. 자, 됐죠? 자, 그리고 가끔 가다가 그 컴퓨터가 아주 옛날 거여가지고 이걸 뭐가 안 깔리는 분들이 있어. 뭐 보안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연습을 조금 우리 국가기관이라든지 이런데 접수하기 해보는 데 있죠. 그런데 한번 테스트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 이해되시죠?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이 조금 걱정되기는 하는데 해보면 별건 아닌데 뭐 꼭 설치하고 뭐 깔고 그게 막 짜증나. 그죠? 자, 그리고 필기시험 응시 장소는 서울청은 서울이고 경인청은 인천, 부천, 수원, 안양, 의정부 중에 자기 이제 수험번호에 맞게끔 이렇게 조정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가산점에 대한 내용은 특별한 내용은 없어 보이고요. 자, 쭉 내려와서 기타 사항까지 봤습니다. 자, 내용은 별건 없어요. 계리직 공고문이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이렇게 복잡하지는 않아. 근데 요거를 이제 함축시켜 놓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리고 계리직 같은 경우에 2023년도, 2021년부터 그 전까지는 막 2년 주기로 채용을 하다가 2021년, 2년, 3년 이렇게 채용을 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2023년도에 이런 식으로 채용을 하는데 여기 있는 내용에서 그럼 선생님 제가 과연 얼마나 공부를 해야 됩니까? 몇 점 정도 맞아야지 합격을 하는 겁니까? 조금 쉽게 합격하는 지역은 없습니까? 이게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요거를 2022년도를 빗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내용을 쫙 보자면은 비슷해. 그죠? 여기 보니까 경인지방우정청은 93명을 뽑았네. 올해가 훨씬 많이 뽑죠. 그죠? 93명인데 전체적으로 서울, 경기, 인천 분들이 시험 보는데 일반이 67명을 뽑고, 그죠? 장애가 8명, 저소득이 2명, 포천, 가평, 양평, 이천, 여주, 화성, 백령, 여기 거꾸로 썼네. 백령, 한 명이죠. 그죠? 백령이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시험에 도전을 할 때,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가평에 살아. 하지만 여기는 2등 안에 들어야 돼. 안 될 것 같은데. 인원이 67등 안에 들면 돼. 그래서 일로 접수를 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반대로 이양 근무할 거 나는 조금 좀 한가한 데서 근무해보고 싶다. 화성시청에 우리 부모님도 화성시청 근처에 사시거든. 남양면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근무해봐야겠다 해서 지원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접수를 했는데 시험장 안 가는 분들도 있겠지.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자고요. 자, 작년도에 이런 상황에서 원서 접수를 했더니 응시율이라는 게 나왔어. 자, 응시율은 뭐냐면 시험장에 접수를 하고 안 가는 사람들의 수를 체크한 거예요. 가신 분들, 그죠? 여기 보면은 일반이 67명을 뽑았는데 원서 접수를 3,600명이 했어요. 대단하죠. 어마무시하게 접수를 한단 말이야. 5,000원이면 되니까.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중에서
2,300 한 40명? 39명? 40명 정도가 시험장에 아예 안 갔어. 보이십니까? 아이 선생님 그래도 2,300명이 어마무시한 숫자 아닙니까? 그렇지. 그 중에서 또 과락 맞은 사람이 한 1,000에서 1,300명 될 거야. 그러면 과락은 한 뭡니까? 한 과목이라도 40점을 못 넘으면 40점을 못 넘잖아요. 그럼 무조건 탈락이야. 탈락. 근데 20문제씩 사지선다하기 때문에 솔직히 우리가 이제 뭐 수능이든 뭐 고등학생들 우리 학력고사든 뭐 중간고사든 기말고사든 요 내용을 봤을 때 공부를 해서 40점을 못 넘는 경우가 없지. 그죠? 40점 맞았다. 선생님 제가 35점 맞았는데요. 아 그래 네가 요 열심히 했지만 운이 없었구나. 이러진 않잖아. 그냥 공부를 안 한 거야. 냉정하게 말을 하면. 공부를 선생님 제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40점밖에 못 맞았어요. 며칠 공부했니? 하루요. 이런 케이스라고. 그죠? 그럼 40점은 공부를 했다 안 했다? 냉정하지만 안 했다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그래도 1,000명 정도는 공부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1,000명은 공부해. 그 중에서 67등 안에 들어가는 게 쉬운 겁니까? 쉽진 않지. 하면 몇 점 정도 맞아야지 합격을 하는지 보기 전에 밑으로 쭉 내려와 보니까 화성은 어때? 한 명 뽑는데 어찌됐건 134명이 시험 접수해서 71명이 시험장 갔고 백령도 한 명, 백령도라 섬이야 섬. 아까 그 배 타고 3시간 들어가는 거기 21명이 접수해서 12명이 시험장에 갔단 말이야. 이거는 12대 1이겠네 경쟁률이. 그죠? 여기서 1등 하는 사람만 합격이 될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럼 내용을 쭉 본 다음에 여기 다시 앞으로 와가지고 합격선을 보겠습니다. 합격선이라고 하는 거는 꼴등하신 분 점수야. 꼴등하신 분. 아까 67명을 뽑았으면 그 67등 하신 분의 점수가 몇 점? 71.25점이에요. 71.25점. 요 정도면은 우편상식이나 금융상식에서는 80점 이상이 나왔다 치더라도 컴퓨터 일반에서 한 60점 나왔겠지. 그죠? 요렇게 보면 돼. 자, 그럼 선생님 뭡니까? 백령우 채국은 왜 없습니까? 한 명이 채용을 했고 12명이 시험장에 갔잖아. 그럼 그 12명이 전부 다 몇 점 맞은 거야? 40점 미만을 맞은 거야. 과락 맞은 과락. 그럼 12명이 다 공부 안 한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봐야지. 뭐 공부했는데 밀려 쓴 사람은 그건 뭐 있을 수 있지. 하지만 없지. 가평도요? 가평 좋은데. 가평 잠 막걸리 맛있는 데인데 거기. 그죠? 양평 60점. 선생님, 화성은 53점이에요. 화성 여러분 요즘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화성 장난 아니야 지금. 아파트 단지 장난 아니야. 53.75점이란 말이야. 거의 뭐 20점 가까이 차이가 나죠. 그럼 여기로 합격한 사람이 1년 이상 걸렸다라고 본다면 여기는 몇 달 공부해야 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2개월, 3개월이면 충분히 이 정도 점수 만들어요. 열심히만 하면. 컴퓨터 일반을 40점 넘고 한 45점 맞고 우편상식과 금융상식 70점 맞으면 되는 거 아니야. 70점, 80점. 이거 어렵냐고. 그럼 평균 나오잖아. 그죠? 한국사도 한 45점 맞으면 되지.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선생님 어쩌라는 소리입니까? 화성에 그러면 지원을 하라는 소리입니까? 백령도 3시간 반 가야 되는데 지원을 하라는 소리입니까? 이런 뜻이 아니고 원서 접수를 할 때 이 지역 구분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 합격선이 이 전체적인 것보단 낮아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선생님 제가 양평 사는데 너무 불안해서 안 되겠어요. 저는 일반 볼게요. 이러지는 말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반대인 경우도 있긴 있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래 이것도 보여줍시다. 자 2000 봅시다. 2000 우체국은 몇 점이야? 75점이거든. 보입니까? 선생님 2000이 75점이에요? 2000은 몇 명 뽑았는데 2000 2명 뽑았어. 그죠? 원서 접수 딱 보니까 2000은 2명 뽑았는데 66명이 시험 접수를 해서 41명이 갔기 때문에 경쟁률이 20.5대 1 뭐 이 정도 나오겠네. 그죠? 근데 그 중에서 이 2명이 공부를 꽤 어떻게 한 사람이야. 이 사람들은 그냥 일반으로 시험 봐서도 합격해. 근데 2000으로 본 이유는 뭐 2000이 집이든지 아니면 2000에서 근무하고 싶던지 뭐 이렇겠지. 그죠? 그래서 아주 이런 케이스가 흔치 않지만 있을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굿하는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이 지역이 쉽습니다 이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다만 좀 눈에 뻔히 보이는 우리가 배 타고 3시간 반 들어가야 되는 1시간 들어가는 그런 데는 대부분 쉬워. 그건 맞아, 그건 맞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애가 초등학생인데 거기 학교는 있는가요? 제가 그 평생 직장을 이 지역으로 보십시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요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걸 또 잘 이용하면 단기간에 끝내는 분들도 나올 수는 있다라고 하는 팩트만 알려드리는 거야. 이해되시죠? 자, 쭉 내용을 좀 보시고, 그죠? 선생님, 그러면은 저는 경기도만 봤으니까 이제는 광주 전남 한번 보겠습니다. 광주 합격선만 볼게요. 경쟁률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광주를 딱 봤더니 오 선생님 이게 뭐죠? 아까 경인채 신청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다시 봅시다. 채용 인원을 봤을 때 여기는 40명이야. 그죠? 아까 60몇 명이었잖아. 경인채 신청이 훨씬 많이 뽑았잖아. 근데 그만큼 경인채 신청이 도전하는 분들이 꽤 있어. 그러다 보니까 합격선은 광주 전남이 오히려 더 낮아요. 그죠?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 경인채 시청이 올해 2023년도 인원을 엄청 많이 늘었구나. 다른 지역은 인원이 오히려 더 줄었네. 훨씬 어렵겠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충분합니다. 62.5점을 나왔고. 선생님 신안군은요 46점을 나왔고. 그죠? 나궐 57점이 나왔고. 조도 56점이 나왔어요. 그죠? 신안군 46점이에요. 6점. 굉장히 낮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볼 줄 모르는 분들은 이런 상황이라는 걸 모르고 2023년도에 또 뻔히 내가 백령도 사는데 굳이 다른 지역 지원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됐죠? 자, 일단은 이렇게 2023년도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고, 자, 이제 과목 변경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얘기가 많았어. 예전부터 계리직 처음에 계리직 컴퓨터 일반이라는 과목을 공무원 파트에서 강의를 전산직이죠. 그러니까 쉬운 말로. 전자계산기라는 과목에서 예전에는 프로그래밍 언어론이라고 해가지고 에듀피디가 이제 강의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에듀피디에 이제 문의를 많이 했겠지. 계리직 쪽으로. 그 당시에는 우편 및 금융 상식이라는 과정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요즘 들어가지고는 막상 이제 이 계리직에 합격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프로그래머거나 혹은 뭐 컴퓨터 학과를 간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가장 업무에 도움되는 게 무슨 과목입니까? 우편 그리고 금융이란 말이에요. 그죠? 컴퓨터는 사용을 하는 거지. 다른 공무원들은 사용 안 하냐고. 다 사용하지. 그죠? 근데 왜 굳이 계리직만 이 컴퓨터 일반이 지랄맞게 어렵냐? 왜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라고 해가지고 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개편이 됐지. 요 내용을 조금 시간 흐름대로 좀 보여드리자면 2019년 도에는 한국사 컴퓨터 일반 우편 및 금융 상식이었고 맞죠? 그리고 2021년도에 한국사 컴퓨터 일반 우편 및 금융 상식에서 공고를 내. 21년 이후 시험부터는 한국사 컴퓨터 일반 우편 상식 금융 상식으로 보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2022년도에 연년 채용을 해버려. 연년 채용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요런 식으로 바뀌었고. 그죠? 그리고 2023년도에서 또 나왔는데 2024년도 얘기가 또 나왔어, 이때. 그렇기 때문에 2024년, 2024년도가 됐든 2025년도가 됐든 어찌됐건 제일 좋은 거는 한국사 이제는 공부할 필요가 없다. 한국사 능력검정 3급 이상이고. 3급은 취득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3급은 그래 정말 한국사를 아예 생판 처음 공부하는 사람도 한 달이면 만드는 과정이 3급이에요. 3급. 3급. 그래 뭐 2달 잡자 2달. 미리 따놔도 되는 거예요. 미리 따놔도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10년 전에 땄습니다. 그건 아니야. 뭐 제한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편 일반 예금 일반, 보험 일반이 있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편 일반은 우편 상식이 이제 상식적인 내용이 아니라 컴퓨터 일반처럼 난이도 있게 되겠다라고 하는 과목 변경을 했고 명칭. 그리고 금융 상식이 있던 게 이제 우편 사업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이제 서신을 별로 안 쓰고 이제 거의 이메일을 많이 쓰잖아요. 요즘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편보다는 금융 쪽에 투자를 하겠다. 은행.
그래가지고 금융을 이렇게 두 개를 나누지 않습니까? 뭐로 나눴어? 예금편과 보험편으로 한 파트죠. 그러면 요거를 여기서 20문제 내고 여기서 20문제 낸다는 소리거든. 예금에서만 20문제, 보험에서만 20문제. 그러면 변별력이 예전보다 훨씬 늘어난단 말이에요. 훨씬.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변별력이 갈라지는데 굳이 컴퓨터 일반이라는 과목을 어렵게 문제를 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 일반 쪽에 기초 생활 영어를 과거에는 두 문제를 냈었잖아. 두 문제. 그죠? 18문제가 컴퓨터 일반이었고 옛날에는 20문제 통째로 냈었단 말이야. 그죠? 근데 요즘에는 18문제의 컴퓨터 일반과 두 문의 영어로 냈었는데 요걸 요렇게 바꿉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컴퓨터 일반은 13문제만 내겠다. 13문제만 내겠다. 그리고 나머지 7문항은 기초 생활 영어. 외국인들 우체국 오면 얘기는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뭐 발송하시게요. 뭐 이런 거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요거에 대한 생활 영어를 보겠다. 요게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소방직 공무원이라고 있어요. 경체. 거기에 소방 영어라는 게 따로 있거든. 응급 구조, 구조, 혹은 또 뭐 있지? 구급, 이런 공무원들, 소방사들 뽑는 그 시험이 있어요. 거기서 구조 활동에 필요한 기초 영어라고 있어요. 우리 구급 공무원 영어 아니야. 일반적인 영어가 아니야. 기초 생활 영어 그런 거야. 그런 거 비슷하게 생활 영어를 내겠죠. 그죠? 특히 아마 제 예상에는 아마 그 계리직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거를 아마 문제를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방 그것처럼. 근데 이 컴퓨터 일반의 중요한 거는 대폭 난이도가 출제 문항수가 줄어든다는 거는 범위는 똑같잖아. 컴퓨터 일반에서 공부해야 되는 이 범위가 있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정도냐면 우리가 전산을 전공했다. 컴퓨터 학부를 들어갔다. 라고 했을 때 공부해야 되는 그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배워야 되는 내용이 있잖아. C 언어, 프로그래밍 언어로 웹자바, 별별 게 다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거 컴퓨터 역사부터 해가지고 전자계산기 일반부터 쫙 있단 말이야. 그걸 통으로 보는 게 컴퓨터 일반이에요. 컴퓨터. 쉽지 않지. 거기에서 문항수를 대폭 줄였다라고 하는 거는 굳이 여기에서 수준 높은 문제를 낼 필요가 이제는 없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일반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 투자를 조금 줄이셔도 된다. 그럼 반대로 어디서 늘려야 그럼 효율적으로 합격을 합니까? 2024년에는 요거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편 일반, 예금 일반, 보험 일반을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문제를 내겠다. 문항수를 많이 늘리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무슨 1항, 2항, 3항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럼 과거에는 전체적으로 100항이 있다 치면 10문제만 냈으면 어떻게 돼요? 1, 10, 21, 31 이렇게 한 부분에서 냈다면은 그거를 이제 20문제를 이게 쪼개가지고 또 20문제 아닙니까? 거의 전 파트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문제를 내겠다라고 하는 것과 진배가 없기 때문에 대표적인 내용만 공부해서는 안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2023년도 시험을 이제 끝내고 계리직 시험 이제 다시는 거들떠도 안 볼 거야 라고 하는 분들이면 상관없는데 만약에 계리직 시험 그래도 저는 좀 외진데 말고 집에서 가까운 데에서 근무하고 싶어서 지원했다가 1점 차이로 떨어졌어요 라고 하는 분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한국사 능력검 좀 빨리 따시고, 그죠? 컴퓨터 일반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만 가지고 가셔도 거의 14문제 다 맞힐 수 있을 거야. 문제가 조금 왜 이렇게 쉽나 하는 느낌까지 있겠지.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시험 임박해서 공부해도 돼요. 출제 경향 나오고 나서 요 파트를 선생님 개정되지 않습니까? 원래 예전에는 저도 이 우편 및 금상식은 개정이 되니 나중에 공고 뜨고 나서 벼락치기 하셔도 된다. 왜냐면 문제가 쉽게 나오니까. 근데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요 파트에 대한 거를 철두철미하게 공부를 바로바로 시작하셔야 된다. 여기까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어찌됐건 얘기를 겁나 많이 드린 것 같은데 어찌됐건 올해 시험을 이제 목표하시는 분들은 최선의 노력을, 이제는 뚜껑이 열렸으니까 공고가
떴으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고 2024년도 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한국사 능력검정이라든지 빨리빨리 준비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합격으로 가는 길 에듀피디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